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5월 1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반감기 이틀 앞둔 비트코인 급락장이 갑자기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멘붕이 왔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급락장이 갑자기 이제 도출한 것에 대해서 원인과 이제 전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관련된 내용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가의 톰리 비트코인 올해 누적 수익률 미 국채 금을 제쳤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세종시 블록체인으로 자율주행차 보안 신뢰성을 높인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상수도 수질 관리에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드 시프트 대만 그 신용기관과 맞선 긴급 공급망 금융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의 서비스 업체 줌이 보안 전문 스타트업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를 이틀 앞두고 지금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20분 사이에 10,000달러 가까이 있다가 8,000달러대로 급락을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갈수록 높아지다가 10,000달러를 돌파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이제 관심만 있다가 갑자기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멘붕에 빠졌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급락은 어느 정도 그 이제 상승폭에 대한 조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고래들이나 아니면 세력들이라고 하는 주체들은 이 개인 투자자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게 그냥 놔두지는 않죠. 자신들의 수익을 회수해야 되고 자기들이 이제 그 전에 이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상승폭도 꽤 컸기 때문에 반감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그 매도를 지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관련된 정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스큐 자료를 인용해서 이 지난 25분 동안 2억 달러 이상의 비트맥스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롱 포지션이라는 건 이제 매수 포지션이죠. 갑자기 이제 이 포지션이 청산이 되면서 24시간 만에 7,700달러에서 3,700달러로 보낸 지난 3월 12일 폭락장 이후에 가장 큰 규모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결국엔 이 선물 거래에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이 기사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당 미디어는 이 상위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해서 이 비트코인이 1만 달러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8,000달러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한 바도 있습니다. 여러 이제 그 트레이더나 애널리스트가 이제 분석을 한 부분 중에 이 10,000달러에서 이제 저항을 받을 가능성들을 얘기한 이제 트레이더들이 있긴 합니다.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트레이딩 샷이나 제가 이미 언급했던 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이제 거기에서 주장을 하긴 했어요. 저항을 많이 맞을 것이다. 결국에 한 번에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여러 번 이제 그 전망을 했었는데 그 전망이 이제 맞게 된 거고, 물론 이제 그 반대의 전망들도 있었습니다.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엔 이제 조정이 나오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상승폭에 대한 그만큼 조정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너무 크게 마음 흔들리지 마시길 좀 바라고, 관련된 이제 전망들 같이 보면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동성 공급과 차익 거래에 포커스를 맞추는 티르 캐피탈 아비트리지의 최고 투자 책임자
에디 힌디도 최근 코인디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 고점에서 25에서 30% 하락할 수 있다. 다만 단기 하락 이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블룸버그 소속 애널리스트 마이크 맥글론은 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비트코인과 금은 최근 중앙은행의 전대미문의 양적 완화로 올해 가장 상승이 두드러지는 자산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결국 역대 종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의 전망을 또 보면요. 미국의 자산운용사 모건 크릭 디지털 SS의 공동 창업자 제이슨 윌리엄스는 트윗을 통해서 조만간 비트코인이 6,800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지금 가격 흐름도 같이 보면요. 우선 차트를 보면 단기적으로 급락세가 꽤 크게 나왔습니다. 10,000달러에서 8,000달러대까지 한순간에 그냥 바로 급락을 시키는 과정이었는데요. 올라갈 때는 정말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정말 급작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트레이딩은 그래서 좀 위험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이 지지선을 보면 8,000달러 선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하나의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뒤후에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조정폭이 크게 나오고 8,736달러 선에 지금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올리다가 이번에 그 수익을 회수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가격 흐름을 보여줄지 단기적으로 이제 반감기 전에 이런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들에서도 이제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반감기를 앞두고 이렇게 급락하는 며칠을 앞두지 않고 이제 급락하는 형태들 그리고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급격하게 한 30% 정도가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저번 반감기 때 한번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많이 추락을 하게 될지 아니면 여기 중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또 상승의 패턴을 보여줄지 그 패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요 위에서 이제 머무를 수 있을까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까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발라봤을 때에도 지금 50주 이동평균선이 지지선 역할을 지금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딱 그 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떨어졌지만 여기에서 딱 걸려있는 50주 이동평균선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RSI 상대 강도 지수를 봤을 때 지금 80 정도에 와 있었죠. 그래서 과매수 국면에 이미 진입을 한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이제 구간까지 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면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요. 이런 위쪽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 심리도 지금 어제보다 많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어제만 해도 이 텀역의 단계 56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다가 오늘은 지금 48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립 정도로 떨어졌는데요. 이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참고 자료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동하는 부분들도 참고적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크립토 파텔의 비트코인 전망인데
크립토 파텔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이 전망했던 부분들, 이 저항을 맞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던 부분이 자신이 전망했던 게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00달러 선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이 그 트렌드 라인이 있죠. 위쪽에 상단을 연결한 이 고점에 연결된 트렌드 라인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항선을 맞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이 저항선에서 하락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이 고점으로 찍고 다시 한번 저점으로 내려오고 다시 고점 찍고 내려오고, 이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단 부분들도 결국에는 동일하게 이 위치에 다시 한번 찍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이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지금 보여지는 4,000달러대를 중요한 지지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위쪽으로 상승했던 것처럼 아래쪽으로 또 조정이 한번 나오는 이런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샷의 이제 분석인데요.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저항선을 맞을 것이라고 이미 한번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달러 선에서 이 상단에 저항선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었었고, 이 저항을 맞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6,500달러까지도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이미 전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저항을 맞고 지금 한번 크게 내려오는 과정인데, 과연 6,500달러까지 내려갈 것인지 한번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포텐셜 이제 골든 크로스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골든 크로스가 이제 추가적인 오히려 하락세의 이제 시작이 되기도 했죠, 과거에.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가 이제 곧 나올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2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의 이런 골든 크로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 이런 패턴들이 있고 나서 최고점을 찍고 한번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 패턴을 이미 동일하게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과정이 한번 이미 거쳤죠. 20일 이동평균선이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흐름들까지 이미 나온 상태에서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하락하는 흐름,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죠, 이때와. 그래서 이 흐름대로 간다면 추가적인 조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지점이 6,500달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블리시 앞으로 이제 불장이 벌어지려면 1,500달러 이상을 상단으로 돌파를 해야지만, 이 전고점을 돌파해야지만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도 지금 보면은 이 어센딩 트렌드 라인이 그어지면서 이 상단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맥디도 이제 LMACD도 비슷하죠.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위쪽에서 저항을 맞는 모습들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베어리시 크로스가 지금 출현을 했다라는 건 장기적으로 또 하락세가 도출이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월가의 톰이 비트코인 올해 누적 수익률이 미 국채 금을 제쳤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미국 투자 리서치 업체 펀드스트레스 창업자이자 수석 애널리스트 톰 리가 올해 비트코인의 실적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와 금을 뛰어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죠. 이 톰 리는 트위터를 통해서 두 개의 가장 큰 안전자산인 금과 미국 국채의 올해 누적 수익률이 각각 21%, 12.5%인 것에 반해 비트코인은 39%에 달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톰리는 올해 비트코인 실적을 견인해온 몇 가지 요인으로 2019년 비트코인이 최고 실적을 기록했고, 억만전자 헤지펀드 매니저 폴 듀터 존스가 비트코인 매수에 나선 점을 꼽으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순풍이 불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톰리는 또 한 인터뷰에서 코로나 여파로 붕괴된 글로벌 경제는 결국 회복될 것이지만 달러 약세는 암호화폐 산업의 호재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들을 이제 내놓고 그 다른 자산들보다 수익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채와 금에 비교해서 수익률이 높은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어떤 자산보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보다 수익률이 높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러니까 손실의 위험성도 그만큼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감수하고 보셔야 됩니다. 위쪽으로만 보시면 무조건 투자를 많이 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래쪽으로도 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 꼭 인지하시고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암호화 기업 키베이스 인수 보안 논란 잠재 올까라고 하는데요. 보안 논란으로 위기를 맞은 화상회의 서비스 업체인 줌이 보안 전문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줌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화상회의 그 서비스 업체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문제가 터졌죠. 중간에 이제 화상회의나 원격 수업에 무단으로 접근해서 유해 영상을 올리는 이 줌 폭격이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안 이슈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 일부 국가나 주요 기업에서는 줌 사용을 제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줌은 이런 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디렉토리 전문 업체인 키베이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과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가 않았는데 이번 인수는 줌이 실시한 90일간의 보안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줌은 90일 동안 일반 개발 업무를 중단하고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강화 작업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기업은 최근 이 페이스북의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를 지닌 알렉스 스타모스를 고문으로 영입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알렉스 스타모스는 트위터를 통해서 줌이 암호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22일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프라이버시를 개선할 독특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안전한 메시징 파일 공유 플랫폼을 지원하는 키베이스가 줌의 종단간 암호화 작업을 맡게 되는데 이는 통화, 영상, 문자 등의 데이터를 발신자와 수신자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원 플랫폼을 포함한 제3자는 해당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그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타임이나 왓츠앱 등 소수의 화상회의 플랫폼만이 해당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 키베이스라는 스타트업을 인수를 한 거죠. 이제 암호화 기업들도 앞으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종시에서 블록체인으로 자율주행차 보안 신뢰성을 높인다라고 하는데요. 세종시가 이르면 내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차의 시험 운행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세종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 신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도입 적용해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블록체인 초기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10개 시범 과제가 추진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세종시는 블록체인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 신뢰 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해당 사업은 이 블록체인의 기반에
네, 이 분산 신원 증명 인증 체계를 활용해서 차량과 차량, 차량 관제 세터, 차량 서비스 간 송수신되는 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될 미래가 있는데요. 자, 그 미래에 이제 이 데이터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만약에 데이터가 해킹이 당해서 마음대로 조정을 해버리게 된다면 누군가가 그러면 사고가 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고 위험성이 높아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 그 교통 시스템에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시범 사업을 이제 세종시 쪽에서 먼저 시행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이제 상수도 수질 관리에 대한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상수도 수질 관리에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는데 이 사물 인터넷 수질 센서로 수집한 수질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고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미래 물 공급 계획에 반영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이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은 사물 인터넷 수질 센서를 일부 상수도관에 설치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탁도 그리고 잔류, 염소 등 수질 정보를 수집해서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처리된 수질 정보는 올해 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물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미래 물 공급 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를 도출하고 수질 상태 예측 모델링 개발에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구축해서 상수도 사용량, 가뭄 예보 등 다양한 물 관련 생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산시의 관계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투명한 상수도 수질 관리 정보 제공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에서 이용되는 이 상수도 관리에서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활용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이제 물에 대한 그 신뢰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물을 믿고 마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그 정보를 믿을 수가 있다면 훨씬 더 그 편리하고 좀 도움이 되겠죠. 실생활을 하면서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